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NPT에 저촉된다는 걸 알고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0%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 거죠. 그래서 유비무한.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지금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체적인 해구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 의 핵만 잘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의 핵 능력, 핵무기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라틴 명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시우스 파켐 바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을 대비하라. 근데 이거를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게을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좀 직선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무임승차를 했다는 거죠. 네. 그동안 더욱이 국방비 분담 아주 최소한으로 해. 이제는 20나라가 뭐 제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기 때 혼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그걸 게을리했는데 때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요,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많지 않습니다. 네. 독일의 100기가 안 되고요. 튀르키의 100기, 이탈리아 전부 해가지고 200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지보수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그 얘기는 불발탄이 많다. 불발탄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전술핵,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944개가 있었어요. 그게 1967년이고요. 1958년부터, 근데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정권 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냥 빼내간 걸. 비핵화 선언했었죠.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SLBM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전술핵 다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께 944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400기, 500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 사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3,500기가 있었는데 다 나갔죠. 네. 지금은 이제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NPT에 저촉된다는 걸 알고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NPT라고 하는 핵 비확산 조약, 내연남불 그 비평등 조약은 핵 비보유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도 막지만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한테 자기 핵을 주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NPT를 깨지 않으면 그거 못 들어와요. 그리고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콜롬비아급이라고 하는 핵 전략 잠수함만 거기 들어갈 전술 핵이 적은 거예요. 없어요. 우리 차례 기다려야 돼요. 호주 핵 잠수함 차례 기다리다가 지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그 오코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코스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차례 안 돌아옵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 프랑스의 핵 전력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 독일이 지금 땅을 치고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메르켈 총리 때 탈원전하면서 그야말로 원자력 인력 다, 원자력 기반 다 무너졌거든요. 네. 그동안 러시아 가스 수출하는데 그것도 지금 노르스톰 막히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되는데 원자력 산업도 없는데 인력이 없단 말이죠. 지금 그 메르 총리, 신임 총리 되겠죠. 난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폴란드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은 못하지만 폴란드라도 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하고 비하면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안 되고 미국이 대학원생 정도 된다면은 초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술 따져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키끝에 200기 남짓인데 쓸 수 있는 거는 100기 남짓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혹시 아시겠지만 대륙간 탄도탄도 없어요. 잠수함만 9척 있죠. 네. 그리고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SLBM이 잠수함 탄도탄. 그리고 프랑스로 볼까요? 거의 비슷해요. 프랑스 그래도 좀 낫죠. 250기 중에서 220기 정도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갈고 닦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질반질 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핵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껏해야 9척. 그리고 정말 싣고 다닐 수 있는 거는 4척, 5척인데 이게 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조원들 때문에 그 저기 석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되거든요. 가다 보면은 이게 전력이 투입할, 이거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흑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저기 핵 잠수함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한테 큰 소리 치고 거기다가 이제 새 관세 전쟁까지 맡게 됐는데요. 아마 곧 손을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을 했는데 제가 들으시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게 곧 천기순으로 가야 되고 핵 잠수함 만들어야 되고 영국은 이제 늦었지만 대륙간 탄도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나마 근데 보세요. 둘을 아무리 합해도 많이 봤을 때 300기거든요. 그리고 전술핵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독일 전투기에 쓸 수 있습니다. 전폭기죠.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누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전술핵 들어줘? 미국 대통령이 누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못 눌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안 다음에 좀 들여오자고 해야지 괜히 말만 했다가 정말 그 저기 손만 보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미국과 만약이라도 그러지 않겠지만요. 아마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적게 되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죠. 네.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하니 막막한 거죠.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실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좀 게을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 아까 말씀하신 왜냐면요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딴 게 아니고요. 다시 제철해야 되고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고물이죠.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랍니다. 네. 이게 걱정이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 와서 이제 유지보수 갈아 끼운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리튬 저기 중수소 기타 등등 기타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하루아침 뚝딱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네. 핵 잠수함, ICBM, 사르맛이라고 하는 그 저기 핵 추진 순항탄. 이거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너무 기울어진 겁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기 마크롱 대통령이나 시다모 총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백기 들어야 될지 몰라요. 미국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 핵 우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능력은 있겠으나 준비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은 미국의 보호가 핵 우산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또 그걸 처리할 인력들도 또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그동안 해왔어야 되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나마 나은데 독일은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전부 인력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좀 실패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는 이제 제가 그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마도 그 유지보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핵시험을 도중에 이제 물론 포괄적 핵시험 금지 조약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 저기 충전에 넣으면은 다시 핵실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키신저가 위키피디아에 저랑 같이 이 키신저가 했던 말이 두 마디거든. 두 문장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당시 2017년 인터뷰를 해서요. 뉴스윅 저는 타임즈하고 했고요. 그때 두 마디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한다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핵을 가져야 된다. 이 키신저가 우리나라 핵 갖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닉슨 대통령 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핵 전쟁을 준비한다면 이제는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잘 모르시겠지만 미얀마, 기타 등등, 뭐 몽고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는 핵 확산이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저는 그래서 그 핵무기를 상생형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살기 위해서 갖는 겁니다. 억제형이에요. 보세요.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 떨어지고 80년이 지났습니다. 네. 핵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부 재래식 전쟁이에요. 쓴다. 아무도 못 써요. 그렇죠. 썼다가는 네타냐후 같이 썼습니까? 이스라엘 못 썼죠. 푸틴 못 쓰죠. 결국은 벨라루스 정도까지 와서 시위하고 말았죠. 못 씁니다. 그건 뭐죠? MAT 미친 거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너 쏴, 너 죽고 나 죽고. 그게 억정. 그래서 핵무기는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국회에 나가서 저희가 그런 살상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국회의원한테 핵무기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갖고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저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핵무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쓰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요 김정은이 내려올까요? 그렇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협박을 못 하죠. 못하죠.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핵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는 그리고 더욱이 이런 그 전략무기 위력이 큰 거는 이런 그 상생용 무기라는 거죠. 저는 전에 항상성 무기라는 말씀을 썼었는데 상생 무기다. 살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썼다면은 그건 벌써 세상 끝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3차 대전은 잘 모르겠는데 4차 대전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때는 인류가 전부 문명이 깨진 다음에 돌팔매질을 할 것이다. 3차 대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다 거죠. 파괴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버티다 보니 북한이 계속 조여오는 거죠. 그렇지만 못 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쓸 수 있는 확률이 0%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치금 정말 돌아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0%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 거죠. 그래서 유비무환, 무비유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무비유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유비무환이 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때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저절로 물러난다.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아시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찾고 기다리고 파고들자. 네. 그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군요. 북한이 핵전쟁할 준비가 끝난다면 네. 그렇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아시아 국가들도 다 같이 네. 그래야 그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게 그 NPT를 그렇게 저기하고 그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헨리 키신저가 2년 전인가 돌아가지고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쳐보세요. 2017년 뉴스윅 헨리 키신저 하면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진정 준비는. 그게 바로 6차 핵실험 직후에 했던 것이고 그게 위키피디어에 인용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뭐냐 벌써 그때 헨리 키신저는 NPT는 더 이상 집착할 거 없다. 허상이다. 설파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온 거예요. 미국이 NPT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좀 지난 생각이다. 20세기 생각이라니까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옛날. 아니면은
미국의 세뇌 교육을 받았든지 네. CIA에서 교육을 많이 저한테 CIA가 온 것처럼 아마 그분들은 찾아다니면서 세뇌 교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대에 아주 뒤처진 그런 발상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어쨌든 기존의 핵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거를 막 개선시키고 더 확 늘리고 이러려면 이것도 역시 NPT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가졌잖아요. 가졌으니까 된가없고. 내연남불 그들은 연애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없는 쪽에서 하면 문제고. 맞아요. 거기는 벌써 그래서 우리는 1975년 이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구한 거고요. 북한도 기구했고 인도 파키스탄도 기구했고 인도 파키스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졌죠. 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죠. 그걸 이제 디팩토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있는 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 어떻게 그 저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죠? 뭐 가려지네요. 그러지만 금방 나타나죠. 핵 보유국에 이스라엘도 갖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NPT 위반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EU라는 또 연합 안에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그 큰 우산 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NPT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NPT 핵 비확산 할 만한 그 패권을 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틈바구니 찾아야 찾아가면 된다. 돼요. 지금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이제 뭔가 채워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한다면 증가시키고 이들만으로도 유럽이 핵우산을 만드는 거 최종적으로 가능하긴 한 거죠. 가능한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간이 그동안에 많이 걸린다. 공백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쳐들어올까요? 아니죠. 모르죠.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그 크림반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기타 등 여기서 조금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벨라루스하고 여기는 뭐 쉬운 것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도 스칸디나비아 쪽 지금 핀란드가 스웨덴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조약 지뢰 금지 조약 빠져나왔어요. 러시아 못 믿겠다. 준비 늦었죠 거기서. 근데 이제 폴란드가 저기 당차게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황무지예요. 인력들이 없으니. 안 돼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이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폴란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폴란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게 지금 뭐 문사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군사무기 보내고 네. 그다음 이제 핵 원자력 발전소도 네. 네. 근데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미국이 압력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미묘한 그런 그 이 핵 쪽에 오면은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그 저기 정치 외교 지정학의 세계관이 그건 제 머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북한이 또 발사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앞소리 뭐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위협적이죠. 극초음속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편마하더라도 음속의 10배거든요. 초속 3.5km. 1초에 3.5km. 네. 평양에서 물론 유전선 쏘겠지만요. 평양에서 좀 평양의 서울을 상징적으로 쏜다고 해요. 거리가 234km. 50초 만에 오거든요. 네. 쐈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위로 안 올라갑니다. 대기권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드도 그렇고요. 현무 기타 등등이 모두 천궁도 그렇고 하늘만 쳐다보거든요. 밑으로 오는 거죠. 순환탄처럼. 그거 어떻게 막죠? 그리고 60초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란이 이번에 선을 보였잖아요. 거기도 이제 북한하고 뭐 가차 때려가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스라엘까지 갈 때 몇십 분 걸렸거든요. 근데 평양의 서울은 55초입니다. 60초 1분이 안 된다고요. 앞소리하고 어떻게 하지 대응하는 순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왜냐하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온다는 거죠. 레이더망이.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아까 고고도 방위 체제 사드도 있고 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고층, 중층, 하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아마 좀 앞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공망인데요.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비싸지만은 레이저 도움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빔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를 능가하는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도움이 있습니다. 한 발에 얼마인 줄 아세요? 레이저는 2,000원은요. 2,000원. 그러니까 2,000불이 레이저는 아니고 좀쌀것 같은데. 2,000달러가 아니고 2,000원이요. 근데 너무 싸네요. 싸도 너무 싸죠. 지금 레이저 무기가 미래 무기라고 하던데 네.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까? 우리 그 스타워즈 안 보셨어요? 전부 광선 무기죠. 네. 이거 화약 무기는 재래식이거든요. 이거 화성 무기예요. 광선이죠. 그 무기가 이제 옹고죠. 그리고 한화가 굉장히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위력이 약합니다. 지금 드론 정도, 핵 무인기 정도 떨어뜨린 건데 지금 이게 10kW 정도 되거든요. 10kW면은 냉장고 한 10개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지금 군에서 이제 군에 아마 납품하는 것 같고 50, 100이 되면은요. 그때는 정말 이 순항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빛이죠.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극초음속이고 뭐고. 극초음속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극초음속 거기서는 아주 늦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발해 가지고 사드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한화에 영역을 줘서 우리 먼저 방공망부터 하고 그리고 덤으로 우리가 핵 방공호도 좀 지어야 되겠고 우리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방공호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공망을 빠른 시간 내에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아이언돔 같은 그런 지금 사드나 현무도 있고 뭐 하지만은 이 아이언 빔이죠. 또는 그 레이저 빔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이저 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빨리 군에 실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가 NPT에 소속은 돼 있습니다만 NPT에서 그 규정상 근데 이걸 좀 예외로 하는 규정이 10조 1항이 있어요. 네, 그거는 비상 상황. 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당장 위협이 되고 우리는 비상 상황 아니야?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한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국가가 비상 사태에 있다고 판단이 있었을 때 적법하게 참가국 180국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를 석 달 전에 하고 적법하게 나오면 됩니다. 10조 1항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이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적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실존적 위협이에요. 보세요. 지구상에서 허리가 잘린 나라가 또 있습니까?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 독일이 있었죠.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이보다 더한 실존적 위협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도 그 고난의 행군이다, 경제 제재다, 어떤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 안 들어간다. 아니요. 5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해결은 미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왜 정치학을 하는 사람인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할까? 아니면 생각을 못하는 척처럼 하는 것일까? 좀 그분들의 그 머릿속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 군부, 정부 당국을 못 믿잖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언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어찌 보면은 그 정말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또는 거기도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NIS죠. 이런 데하고 정말 교류가 되고 있는 건지 또는 미사일 정보 공개가 되고 있는 건지 공유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건지 정작 중요한 정보를 과연
획득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노파심이 있는 건데 그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서균열 교수님 모시고 이 핵과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여튼 이러저러한 우려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 방향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당국자들은 그다음 정치인들 또 국민들 모두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좀 시의적절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화두를 던져주신 서균열 교수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